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타파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회 문화 분야 지역 이슈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또 누구보다 깊이 있게 파헤치는 시인이자 지역 언론계의 모범생이신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반갑습니다. 시간에 예. 울산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큰일 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통계청에서 울산의 미래에 대한 자료가 나왔죠. 네, 이거 좀 한번 얘기하고 들어가죠. 네, 탈울산 자료인데요. 네. 감사원에서 이제 이와 관련한 자료를 냈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추세로 탈울산이 계속되면은 네. 한 2067년 정도가 되면은 울산의 인구가 68만 명. 에이, 68만? 예. 예. 2117년 정도가 되면은 예. 26만 명 수준으로 확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이 100년 뒤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00년 후이긴 하지만 네네. 이 추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그냥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0년 후에 울산 인구가 지금의 한 20%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 예. 또 남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토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입안하고 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먼 뒷날의 얘기고 최악으로 예측한 것으로 믿고 앞으로 100년 동안 뭐 대통령도 수없이 바뀌고 울산시장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국민들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 다시 이제 자녀 많이 낳는 게 행복의 시작이다.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로 넘어갈게요. 좀 이상론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울산시가 다양한 조사 방법과 연구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 통해서 울산의 핵심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시민 의식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해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라는 타이틀인데요. 예. 그 울산시가 시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해마다 시민들의 그 생각,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뭐 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조사를 하는데요. 예. 울산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 그리고 주관적 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 지역 내 한 3,800여 가구,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예. 조사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교육이나 문화, 예. 주거, 교통, 그리고 정보통신, 소득, 예. 그리고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어떤 의식 변화, 이런 것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 울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 필요하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울산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나요? 네, 그 올해 울산 시민들의 그 주요 관심사 이번 조사에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돈이에요? 예.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었고요. 그 다음 부분이 건강. 예, 그리고 교육, 자녀 교육.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응답 경향은 2020년과 유사했는데요. 예. 학업과 진학에 관한 응답이 2018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에서 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데 저는 자녀 교육이 최고라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77%가 돈 많은 도시에 살면서도 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 좀 의아한데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뭐 지역별로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요? 이제 선호하는 뭐 지역, 뭐 어디에 살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릅니다. 역시 남구가 예. 주거하기에는 제일 좋다. 한 40% 정도가 남구에 살고 싶다고 했고요. 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한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 결과 보면서 울산이 전국 최고 부자 도시다. 이런 말은 이번 조사 결과와는 좀 동떨어진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결과는 일반적인 통계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그 국민 총 생산을 지역 단위로 따지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놓은 통계하고 급여 생활자의 평균 소득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예. 울산시의 이번 조사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체감 조사, 그러니까 시민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받아낸 통계니까 예. 데이터 분석이 이제 국가 통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이런 예. 조사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울산이 소득 1위라는 말은 옛말이 됐는데요. 울산시는 지방소득 세수 그리고 취득
취득 세수가 줄면서 3년 연속으로 빚을 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실정입니다. 예. 도시 전체로 봐서도 재정 건전성이 흠집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시민들의 소득이나 지방정부의 세수 등이 줄어들고 있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결국 도시 경쟁력을 악화하고 있다는 그런 가장 강력한 신호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경기 둔화로 직결되고 소비 축으로 이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실제로 경쟁력을 상실한 울산 중심 시가지를 보면은 예. 뭐 상권이 거의 지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매력을 잃어버렸고 폐업 상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지난 2018년 울산은 7년 동안 유지하던 개인 소득 1등 자리, 전국 1등 자리를 내줬습니다. 예. 이제는 2위, 3위로도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역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돌았었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의 역동성, 경쟁력은 창업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추락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울산이 부자 도시다 이런 말은 이제 입에 안 쓸랍니다. 이번 통계를 봐도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생활 만족도는 어떤지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인 조건, 교통, 의료 분야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네, 그 울산 시민들은 그 주거 공간이나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뭐 높은 편입니다. 네. 한 40% 가까이 나오는데요. 반면 교통이나 문화, 체육 시설, 의료 부분에서는 많이 낮아요? 떨어집니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울산은 교육과 의료, 문화, 관광 인프라 부분에서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예. 대학을 보면은 울산대 그리고 유니스트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 있지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없고요. 시립미술관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문화시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예.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도 정체되어 있고요. 여행 만족도 평가에서 울산은 전국 14위로 초라한 성적입니다. 예. 의료 환경도 열악합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유치했지만 공공병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없는 네. 곳이 울산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한 것들이 김지영 여사와 몇 차례 방송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들이란 말이죠. 울산에 이렇게 있는 것도 많지만 없는 것도 많습니다. 없는 걸 얘기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통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아시다시피 전국 강력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 도시철도가 없는 없어요. 곳입니다. 예. 대중교통 서비스라고는 시내버스가 유일한데요. 그마저도 노선이 입체화되지 않고 예. 적자 운운하고 최근에도 뭐 지금 시내버스 사태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시내버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강력시에 걸맞는 기반시설 투자는 정부의 책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론하면서 주요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공공의료원 등인데요. 최근에는 도시철도 트램 사업도 예. 예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예타 면제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타 희생양이 면제가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타 면제가 아니고 예. 예타에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예비 네. 타당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네. 울산의 도시철도 트램 2호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네.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예.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은 이제 정부에서 수익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 따져보겠다는 말은 네. 이제 경제성이 있으면 국비 지원을 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110만이 조금 넘는 이런 도시에서 어떤 도시철도를 만들고 이럴 때 이제 예타를 따져보면 경제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국비 지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없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좋은 점도 나왔죠.
네, 만족하는 부분도 뭐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공원, 예. 자연환경 이런 부분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그 네. 평일에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예. 주말에는 한 4시간 정도 여가나 레저를 즐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이때 주로 찾는 곳이 태화강 국가정원, 그 강동 주전해변, 그 울산 대공원, 그 대항항공원 이런 순입니다. 예. 특히 울산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느 도시도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면적을 가졌고요. 도심 숲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다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 김 이사께서 제가 긍정적인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좀 억지로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럴 뿐도 아니고요. 예. 웃자고 했고요. 근데 태화강 국가정원도 실제로는 국가정원 지정이 된 뒤에 뭐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벌써 2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뭐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올 10월 달이면 만 2년이거든요. 이야, 휙휙 지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2년 동안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밖에?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울산의 도시 위상을 엄청나게 올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태화강 국가정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침수거든요. 예. 이번 주에도 뭐 태풍 왔을 왔죠? 때 조금 침수가 됐고, 지난해도 그렇고, 비만 오면 청개구리처럼 참 걱정되는 게 네. 태화강 국가정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제일 염려했는데. 예, 그런 부분은 해결돼야 하고요.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의 문제점은 바로 주차 문제, 컨텐츠 문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 순천만 공원까지는 셔틀이 다니고, 또 안에는 또 철도가 순환 버스가 다니면서 굉장히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순천만이 그렇게 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지.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의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에서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복잡한 문제들은 다 다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은 1호 공원인 순천만하고는 규모 면에서 사실은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 이사께서 거기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장점. 바로 그겁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국가정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차별화된 콘텐츠입니다. 그러네요. 태화강 국가정원 얘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말이죠. 1시간을 얘기해도 좀 부족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번 시민조사에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사가 경제였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건데 실제로 울산은 빈부격차도 커지고 창업도 끊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지역의 상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4차 유행이 정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지역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도시의 역동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신호음이 들리는 것인데요. 바로 이 중요한 지표 하나가 창업이 끊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업이 끊긴다는 통계인데요. 울산의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국의 최하위 수준, 약 한 3.6% 정도인데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은 그 2020년 울산 지역의 창업기업 수가 모두 한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그리고 세종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의 창업기업 증가율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 그러니까 경남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창업기업 증가율이 24.7%라는 점을 보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1000명당 한 창업기업 수가 22.3개인데요. 경북과 더불어 전국 꼴찌인데요. 창업이 줄고 있다는 것은 도시의 역동성이 사라졌다. 그런 위험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 이사께서는 제일 큰 게 뭐라고 보세요? 네,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그 자영업 지원을 통해서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과 다르게 울산이 지난 10년 동안 이 창업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지난주에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자기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 지난 10년 동안 15세에서 39세의 울산 청년층 예. 얼마나 뜨는가를 살펴보니까 7만 5천 명이 확 줄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7만 5천 명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의 경우에 청년 인구가 타 연령대의 이탈보다도 엄청나게 작으니까 예. 창업을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젊은 층들이 젊은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의 창업 인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울산의 위기는 단순한 한 도시의 위기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자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창업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 제조업, 첨단 산업, 주력 사업이나 연계 산업 이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층이 주도하는 관광, 문화 관련 창업, 뭐 벤처 창업, 소규모 창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예. 도심 곳곳에 임대 광고를 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자괴감, 예. 이런 허탈감, 무기력증 이런 건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예.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창업 지원으로 예. 도시의 활력을 되살릴 대책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매일 30분 가까이 뉴스를 하는데 거기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창업 환경 만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 제가 방송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 이것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지킴이 지원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제가 대충 열거해 보니까 10여 가지 넘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하고 있는 그 수료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청년들이 그 기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급여를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 사업에는 무려 5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6개월 동안에 최대 한 160만 원이 매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기 불황 그리고 폐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울산형 위기 자영업자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40개 사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경영활동 지원, 뭐 비대면 마케팅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합니다. 또 뭐 퇴직자나 은퇴자를 위한 뭐 인생 설계 계획 지원 이런 것들도 많고요. 뭐 사실은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성과가 좀 더디어서 그렇지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긴 하네요. 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의 생활상도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울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이걸 좀 조사했는데요. 역시 그 온라인 접속이 늘고 오프라인 만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상의 변화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 그 모임 장소의 변화 이런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한 2배 정도로 확 늘었거든요. 가사 활동도 늘었고 자녀 돌보기도 늘었고 어찌 보면 주부들이나 일반 가정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들로 많이 변했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울산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뭐 각종 모임이나 종교 활동, 취업 활동 이런 것도 늘었고요. 다만 이제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느냐 하니까 많이 받는다고 50%가 넘었거든요. 조금 만든다가 36%니까 조금 받고 많이 받는다를 합치면 거의 뭐 90%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블루 1년 이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니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답답하고 예, 막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뭐가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 태풍도 오고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 코로나 블루에다가 날씨까지 겹쳐가지고 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응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고위험군 관리, 뭐 심리 치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 또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통합 심리 지원단을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문제, 뭐 우울을 극복하는 문제 이런 것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예. 국가 트라우마 센터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울산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생각들을 한번 쭉 짚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시민 의식 조사에서 드러난 울산의 문제 시간까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역시 이제 울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사회조사, 의식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은 부자 도시로 불리지만 내실이 없다. 이렇게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내가 이 도시에 사는데 왠지 어깨가 어석거리고 그냥 너무 편안하고 예. 이 도시라는 데 대한 울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가고 저는 지금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예. 우리 실장님 같은 분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야죠.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도시가 예. 활기를 띠거든요. 예. 한때 울산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젊은 도시, 활력 있는 도시, 돈 많은 그런 도시였거든요. 예. 그때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때문에 그런 게 형성이 됐거든요. 이제는 소득만으로는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 도시를 사람들이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예. 바로 인프라입니다. 예. 울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인프라, 그리고 울산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 아시다시피 울산이 후발광역시거든요. 예. 후발광역시다 보니까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도로 교통 부분도 있지만은 기관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뭐 서울주 세무서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 금융감독원 지사라든지 기상청 부분 예. 뿐만 아닙니다. 병무청을 비롯해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이런 울산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강역시로서 차별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빨리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울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울산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울산이 한 해에 국가에 내는 돈이 17조입니다. 예. 예를 들어 같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광주나 대전 이런 곳은 뭐 10조도 채 안 되거든요. 이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울산은 거의 2배를 냅니다. 아이고. 2배의 국세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찾아오는 게 얼마입니까? 한 해에 한 3조? 3조 찾아오도 많이 찾았다고 이러거든요. 6분의 1 가져오네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목소리를 내가지고 울산의 문제를 좀 중앙에서 큰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울산 것을 찾아오는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울산에 제대로 구석구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울산 시민들이 내가 울산 시민이라는 부분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또 내년이나 후내년쯤 조사를 하면은 울산에 살고 싶다. 울산에 살고 싶다는 게 이번에 53%였거든요. 예. 그럼 47%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문제. 김 여사님은 울산에 살고 싶은 분이죠? 네, 예. 저는 울산에 뼈를 묻을 겁니다. 예. 우리 두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역 언론계 모범생답게 오늘 많은 것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울산의 시사타파 지역의 이슈를 촘촘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